안녕하십니까. 대한은퇴자협회 회장단입니다. 저는 전 회장인 주명룡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재중 의원실과 55세 이상 파견법 규제 철폐 회견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002년 설립된 노령화 전문 국제 NGO로서 UN 경제사회에서의 특별자문 NGO 또 UN DPI NGO로서 지난 15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 도입시켰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법제화시킨 단체입니다. 오늘 유재중 의원실과 공동기자회견, 유재중 의원이 참석이 못했습니다마는 55세 이상 파견 근로 허용 촉구 기자회견을 갖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신 황정혜 회장의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황정혜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고령자 파견 업무 규제 철폐 촉구 성명서. 장년층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도 파견 규제를 풀어야 한다. 노후보장 제도 미흡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은퇴자들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자리가 절박합니다. 19대 국회에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장년층의 파견 허용 업무 규제 완화 내용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고령자 파견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혁신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반대 이유가 고령 근로자 파견 대상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며 정부가 현재 만연하고 있는 불법 파견을 강력히 규제 정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면 불법 파견 근로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질 퇴직 연령 53세의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우리 가장들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55세 이상 파견 규제 완화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현실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약 18.3% 뿐이며 그 대부분은 경비, 청소 같은 아주 열악한 용역 일자리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역 근로자의 60% 이상이 고령자입니다. 그러나 임금 4대 보험,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파견 근로는 허용 업무가 32개로 제한되어 있어 장노년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노년의 일자리는 늘려줘야만 합니다. 반면 중소제조업은 부인난으로 인해 파견 근로를 활용하려는 노동시장의 수요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55세 이상 파견 규제를 철폐하면 장노년 구직난 및 중소업체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국회가 풀어야만 합니다. 다만 55세 이상 파견 근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관계와 근로조건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자녀들의 취업난 걱정에 숨죽여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와는 상관없는 부모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는 법만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장노년 취업은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55세 이상 파견 허용, 비정규직 운운하지 마라.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가? 찬밥 더운밥 가릴 새 없습니다. 중장년들은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는 장년층에 대한 파견 허용 업무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즉시 만들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들과 우리들의 일자리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는 일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을 의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대한은퇴자협회 KARP UN 경제사회이사의 특별자문 NGO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파견 근로자 보호법은 IMF 사태 때 1998년 2월에 제정된 법입니다. 벌써 그 20년이 된 세월이 흘렀고 그때와 지금의 시대와 인구구조 환경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노령화 사회에 진입도 하기 전입니다. 지금 나이든 세대들은 일일 평균 2,200명 정도가 50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생아 출생은 1,200명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노령화를 받으면서 이 나이든 세대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겨우 복지라는 그런 큰 사회적 부담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 생산 공장 일자리에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나마 나이든 세대들이 가려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한 줄이라도 좀 언론에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가 사람하고 바둑을 둡니다. 그걸 보시면서 흥미로 느끼셨나요? 아니죠. 직업의 세계가 이렇게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UN 자료에 의하면 2075년 대한민국 인구가 제로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 나라 1호가 된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가장 큰 해답은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장노년 일자리, 그 방법만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